네, 매일 아침 지나치지 말아야 될 뉴스만 엄선해서 알려드리는 뉴스픽 시간입니다. 그것을 알려주마. 우리 뉴스토마토의 염재인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목소리가 좀 갈라지는 것 같은데 왜 그래요? 네, 아침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. 아니라 또 밤에 달린 거 아니에요? 혼자 막 술 이렇게 술병 들고 그렇게는 안 생겼는데 어쨌든 간에 되게 성실 그 자체로 사실 보이기 때문에 제 주장은 틀렸습니다. 자, 첫 번째, 이거 우리 어제 히트 쳤어요. 저희가 단독으로 국세청 산하에 있는 세정협의회라고 하는 이 민가 관의 소통 창구, 이 창구가 그런데 처음에 설립 의도와는 다르게 변질되더라. 사후 뇌물을 수리하는 그런 통로로. 이 얘기를 했더니만 우리 발표 보도하자마자 세정협의회 관련해서 국세청에서 노영희 뉴스 인사들 봤대요. 보면서 이렇게 대책회의를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폐지 가닥 잡았다 이렇게 나오던데요. 자, 설명 좀 해주실까요? 네, 결론적으로 그 국세청이 일선 세무서의 대민 창구 역할을 했던 그 세정협의회를 전면 해체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네. 이번 결과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6일에 저희 뉴스토마토가 단독 보도했던 그 로비 창구로 전락한 국세청 세정협의회 그리고 국세청 세정협의회 국정조사 무마 총력 기사들과 저희 방송이죠. 저희 후속 방송이 나간 이후에 결정이 된 것입니다. 예, 그 뉴스 토마토는 그 국세청 산하 일선 세무사가 운영하는 세정협의회가 그 세무조사 유예 등 각종 민원을 들어준 뒤에 그 뇌물을 받는 로비 창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그 의혹을 제기했는데요. 그 세무서장은 각종 민원을 들어준 대가로 그 퇴직 후에 1년 동안 고문료 명목으로 그 담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. 네. 예, 그래서 이에 국세청은 그 임성빈 서울지방청장 등 그 본청 차원에서 그 움직이면서 세정협의회에 대한 그 국정감사를 저지하기도 했는데요. 그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국세청은 그 세정협의회를 전면 해체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. 이에 따라서 그 오는 20일에 국정감사에서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불러서 답변을 들을 예정입니다. 그러니까는 김두관 의원실에서 장혜영 의원실하고 공조를 해서 이 국세청 세정협의회가 뇌물을 수수하는 통로로 활용되는 것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증인을 3명을 불렀는데, 혹은 신청을 했는데, 이게 어찌된 일인지 간사회의에서 불발이 됐단 말이에요.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안 된다, 이거는 좀 터트려야 된다 해가지고 사실은 저희 뉴스토마토에서 더 집중적으로 취재를 해가지고 어제 저희가 보도를 했던 거였어요. 근데 결과적으로는 보도하고 난 후에 즉각 전격 해체가 이제 선언이 되고, 그 다음에 국정감사에서 또 증인으로 불러서 제대로 이제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. 정말 우리 대단하지 않습니까? 여기까지 참 기쁜 소식이고요. 제가 좀 섭섭한 소식은 어제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나도 생애 최초 단독을 터뜨렸구나. 너무 기뻐가지고 제가 막 뒤져봤어요, 인터넷으로. 참네요. 뉴스토마토 이름 한마디도 안 나오더만요. 노영의 뉴스인사이드 하나도 안 나오더만요. 전부 다 김두관 의원실 8 이러면서 막 쭈쭈르면서 나오는. 야, 역시 언론은 그렇구나. 제가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.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국회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. 노영희 의원실 8 뭐 이런 걸로. 그러면 제가 뉴스토마토 무조건 제가 이름 앞에 딱 넣어드릴 수 있잖아요. 자, 어쨌든 그렇게까지는 안 가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들의 이렇게 외침, 우리들의 이렇게 노력 이런 것들이 헛되지 않았다.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다. 여기까지고요. 다시 한번 이름 불러드릴게요. 우리 견재수 KJ타임즈 기자. 이분이 인터넷 매체, 그 듣보잡 인터넷 매체 기자라는 것 때문에 수모를 겪다가 또 우리하고 이제 손을 잡고 우리 정치부 김기성 기장이랑 같이 연결해서 이거 했다는 거. 그리고 거기 있는 김두관 의원실의 신모 보좌관님 얘기는 제가 이름 안 말하려고요. 이면서 많이 나갔으니까 되게 찌질하죠, 저가. 자, 용서하시고. 자, 두 번째. 어저께 또 이 얘기 재밌었습니다. 50억 클럽, 소위 50억 약속 클럽이죠. 50억 약속 클럽이라고 불리는 화천대유 이익을 공유하는 혹은 그 부스러기들을 나눠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녹취록이 확인되었다. 그 대상이 누군지 아느냐 이러면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어제 명단을 공개했습니다.
네, 말씀해 주시죠. 네, 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어제 화천대유로부터 그 50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사람들의 명단이라면서 그 이른바 50억 클럽 6명의 이름을 공개를 했습니다. 박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그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과 그 복수 제보에 의하면 그 김만배, 유동규, 정영학 대화해서 50억씩 주기로 한 그 6명의 이름이 나왔다고 말을 했는데요. 네. 그 언급한 이름은 그 권순일 전 대법관, 박영수 전 특별검사, 곽상도 의원, 김수남 전 검찰총장, 최재형 전 민정수석 그리고 홍모 씨입니다. 그 익명으로 언급된 홍 씨는 그 언론계 인사로 알려졌고요. 왜 이 사람만 익명으로 알려졌어요? 우리 일은 사실 다 아는데. 알려주시죠. 네. 그래서 박 의원은 그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면서 그 수상한 자금 흐름이 이재명 지사와 연결돼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. 이 같은 주장에 이재명 지사 측을 비롯해서 그 거론된 인물들이 즉각 반박에 나섰는데요. 네. 그 이재명 캠프의 김병욱 의원은 그 6분 중 홍 씨를 제외하면 다 박근혜 정권 사람이라면서 그런데 왜 결론은 이재명이냐라고 말을 했습니다. 이 밖에 그 박영수 전 특검과 권순일 전 대법관, 김순환 전 검찰총장 등 사실 무근이라면서 그 법적 대응을 예고를 했습니다. 박수영 의원은 사실 국민의힘 의원인데 국민의힘 속에 국민의힘 어제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도보 뭐 1인 시위도 하고 이것저것 일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박수영 의원이 이 명단을 까면서 뭐야 우리 행사에 이렇게 우리한테 좋지도 않은 명단을 이렇게 쫙 까면서 이렇게 망가뜨렸어 뭐 이랬다는 후문이 있습니다. 뭐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쪼잔하지는 않을 테니까 겉으로는 그런 말 안 했을 거예요. 그렇지만 속으로는 했겠죠. 어쨌든 그래서 박수영 의원이 이제 얘기한 명단을 딱 들여다 보니까 전부 다 박근혜 정권 때 인물들이네. 이게 이재명 지사하고 연결시키기 좀 어렵지 않냐.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긴 했습니다. 물론 더 파봐야지 않은 것이죠. 뭐 생각해보면 박영수 특검도 문재인 정부 때 특검하면서 또 이 문민정부, 우리 정부에 좀 틀을 마련했던 분이기도 하니까요. 근데 중요한 거는 이분들에게 왜 돈을 주느냐는 거죠. 이분들이 뭔가 일을 해야지 돈을 줬을 거 아닙니까? 50억이 뭐 장난도 아니고 애 이름도 아니고 결과론적으로는 50억에 상응하는 얘기를 물론 이게 사실이라는 전제입니다. 50억에 상응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돈을 주겠다고 약속을 한 것일 텐데 한편으로는 이게 너무 일찍 터트려지는 바람에 그 돈을 받을 수가 없게 됐고 두 번째는 그런 식의 커넥션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왜 그런 커넥션이 있었는지 그들이 정말 한 일은 무엇인지 이거 밝혀내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. 촉을 한번 발휘해 보세요.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돈을 50억씩이나 줄까요? 이분들이 모두 합쳐. 본인이 좀 촉을 좀 기자니까. 뭐 나온 의혹들은 거의 대부분 뭐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그 일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도와주는 그 정도로. 나도 말하겠네. 네, 그 정도밖에 말을 못 하겠습니다. 아 그래요? 또 본인이? 알았어요. 겁쟁이라. 네. 정말 겁쟁이라고 내가 말 안 할 수가 없네요. 겁쟁이 염재인으로 부릅시다 앞으로. 자, 세 번째 이슈. 이것도 아주 어제 또 핫 이슈였습니다.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둘러싼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박지원 국정원장이 연루된 제보사주 의혹을 동시에 수사하면서 박지원 원장을 입건했고 더 중요한 것은 공수처에서 그 조성은 씨, 제보자 조성은 씨의 핸드폰 파일을 복구를 해봤더니만 김웅 의원이 거짓말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런 거죠? 네, 그렇습니다. 네, 그 해당 내용에 대해서 그 공수처가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둘러싼 고발 사주 의혹과 그 박지원 원장이 연루된 그 제보 사주 의혹을 동시에 수사하기로 했습니다. 그 법조계에 따르면 그 공수처는 지난달 13일과 15일 그 윤 전 총장 측이 고발한 제보 사주 의혹 사건을 입건하면서 그 고발 제보 사주 의혹을 총괄하도록 그 사건을 재배당했는데요. 그 하나의 사건을 두고 갈래가 나눠진 의혹인 만큼 그 창구를 일원화해 효율적 수사를 기하기 위해서입니다. 그 이에 따라서 공수처는 어제 오전에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
의료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. 네. 그 당초 정 의원은 그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 사건 당시에 그 당 법률지원단장을 맡았던 정 의원이 그 고발한 초안을 그 당무 감사실에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그 향후 수사가 뻗어나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그 한편 공수처는 같은 날에 그 박지원 원장을 그 박지원 원장에 대해서 제보 사주 의혹과 관련해도 그 입건을 했는데요. 그 공수처는 윤석열 캠프 측이 그 지난달 13, 14일에 고발한 이른바 제보 사주 의혹에 대한 고발 사건을 전날 입건한 뒤에 병합해서 이제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네. 공수처가 그 야당 국회의원을 그 압수수색한 날에 그 박지원 국정원장에 대한 수사 착수 사실을 알린 것이 그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좀 피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. 그 박 원장과 윤 전 총장이 그 의혹이 맞물리는 사건에 함께 입건이 되면서 그 사건 처리 결과에 따라서 그 둘 중 한쪽은 정치적인 치명타를 입을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. 네, 야당은 지금 야당 탄압이다 이러면서 아주 강력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손준성 검사가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이 된다라는 그런 수사 결과가 있었고 또 실질적으로 조성은 씨가 제보하면서 한 말들이 전부 다 사실이었던 것으로 나오고 있고 김웅 의원이 거짓말한 것으로 나오는 것들이 여러 개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고발사주 의혹을 박 전 원장이 제보자와 점심 먹었다는 거 하나만으로 제보사주 의혹하고 똑같이 동급으로 취급하는 건 매우 부당하지 않느냐.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. 자,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하는 기계적인 중립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 거 했다. 뭐 여기까지 한번 들어보고요. 앞으로 그러면 향후 수사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정말 눈을 부릅뜨고 제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어제 한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요. 오늘 그냥 기분 좋으니까 막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더 이상 말하지 않겠어요. 네, 염재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여러분 지금 뉴스 인사이다 듣고 계시고요.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